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객성입니다. 객성을 얘기하면 객성은 떠돌이 별이죠. 서성도 얘기를 했고 요성도 얘기를 했고 요성도 얘기를 했고 객성은 떠돌이 별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좀 슬픈 내용이 많아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5색의 해성, 목성의 해성, 형옥성의 화성의 해성, 토성의 해성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천봉, 천참, 천알, 천춘, 북한, 극동, 이게 푸른색의 해성이다. 그 색깔이 뭔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성은 뭡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의 해성. 형옥성의 전기가 흩어져서 소단, 치우지기, 소명, 사위, 천참, 이런 치우기나 이런 별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부 다 전란, 병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성의 해성은 이게 노란색 해성인데 진성의 장기가 흩어져서 오잔, 옥한, 대군, 소성, 출류, 순시, 치유, 홍해, 격고 등의 노란색 해성이 된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백성, 금성의 해성. 태백성의 전기가 흩어져서 천저, 천부, 공령, 대패, 사간, 천구, 천잔, 졸기 등의 흰색 해성이 된다. 진성, 수성의 해성. 요거는 검은색의 해성인데요. 왕시, 파녀, 불추, 멸보, 요종, 경리, 대군사 요런 별을 이렇게 거느린다. 색깔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서로 섞입니다. 별이 서로 섞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천문요초에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세종대학교에 보고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별이 낮에 나타난다. 별이 낮에 나타나는 것인데 별이 해와 동시에 뜨는 것을 간여, 시집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별이 낮에 떠서 해와 더불어 밝기를 다투면 무의는 약해지고 문의는 강해지며 여자가 임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금성이 낮에 보인다는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금성이 낮에 이게 나타나면은 꼭 그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낮에 뜨는 별이 도시에 뜨면 많은 사람이 죽고 들판에 나타나면 병난이 일어난다. 별은 낮에 보인다는 것은 태양의 전기가 흐려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전기를 가리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설에는 신하에게 간사한 마음이 생기며 임금은 현명하지 못하고 신하는 마음대로 전행하려는 뜻이 있게 되며 큰 홍수가 발생해 바다와 같이 된다고 한다. 낮에 별이 보여자고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태백주현이라고 하거든요. 낮에 금성이 보이면은 하여간 그 보이는 잘 보이는 지역에 재해가 일어났어요. 또 일설에 별이 해의 빛을 빼앗으면 천하에 새로운 임금을 세우게 된다고도 한다. 왕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쿠데타 아닙니까? 주나라 무왕이 성전한 후에 포로로 잡힌 은나라 두 장수에게 묻기를 나라에 무슨 요사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니 요성이 대낮에 떴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은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성이 보이지 않은. 이 항성은 그냥 이름이 없는 별은 한 번은 보였다가 한 번은 보이지 않았다가 하는 것인데 오직 28수많은 도수의 항상함이 있기 때문에 항성이라고 한다. 뭔 소리입니까? 동방, 청정, 동서남북 각 7개 별자리는 바로 항성이에요. 항상 보여야 정상입니다. 각항, 저방, 신미기. 자, 두 번째로 항성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항성은 지위로 말하면 제후와 같은 것인데 경기도지사라 그랬죠. 우주를 28국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28개의 별자리. 지방장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후가 배반하는 상으로 뭡니까? 군사를 끌고 북곡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안 보이죠.
임금을 보좌하지 않고 법도를 순히 받들지 않는 것이니 임금이 없는 형상이다. 항성이 보이지 않으면 임금이 엄하지 않아서 법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설에는 천자가 실증을 하고 제후가 포악하게 전행을 하게 된다고도 하고, 또 항상 열을 짓고 있어야 하는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의 제후국들이 미약해져서 멸망하는 형상이라고도 한다. 이게 28수가 안 보이면은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거 봄이 오긴 왔나 보네. 이제 막걸리를 먹어서 그렇구나. 이거 삭제해 주십시오. 음주하고 강의한다는 게 나오면 별이 다툰다. 다툰다는 것은 별이 떨어졌다가 붙고 붙어졌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제가 스텔라리움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화성하고 금성하고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가끔씩 이래. 가다가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갔다 붙고. 사실은 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별이 다투면 천하에 큰 난리가 발생한다. 수성과 다른 별이 서로 만나서 다투면 천하에 큰 난리가 발생한다. 큰일 났네 이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저희 땅이 벌어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별이 흔들림. 네 번째는 별이 흔들리는 것이다. 별이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필요하게 된다. 쳐다봐도 피곤한데. 홍본 천문 성변점에 말하기를 한나라 무제 원강에 하늘 한가운데 별이 다 요동하였다. 임금이 별을 간청하는 사람에게 하문하자. 별이 요동하면 백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해졌는데도 사의를 전번하라 하면 백성들이 다 병난에 필요해질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중국을 감싸고 있는 남만, 북쪽, 동이, 서이, 여기를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이 떨어진, 다섯 번째는 별이 떨어지는 것이다. 뭡니까? 유성우가 가장 때리는 거예요.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은 양이 그 자리를 잃는 것이니 재해의 조짐이다. 일선에는 여러 별이 떨어지면 사람이 있을 곳을 잃는다고 하니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 또 일선에는 별이 떨어지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천하의 큰 난리가 3년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인데, 그거 제가 유성 설명할 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저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합니까? 밑에서도 올라가기도 하죠. 사방으로 날아가기도 하죠. 그거 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떨어지다가 공중에 반쯤에서 다 없어지고 땅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또 일설에는 별이 비와 같이 떨어지면, 이게 비와 같이 많아서 수를 셀 수 없는 것. 제가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별똥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천자가 미약해지고 제후는 강력해지며 옥패가 대신 일어나 정권을 잡아서 다시 맹주를 세우며 다수가 소수에게 포악하게 행동하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병합한다. 일설에는 별과 신이 하늘에 붙고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임금에게 붙고 이발하는 것과 같으니, 임금이 도를 잃으면 기강이 무너지고 아래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갈 것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별이 하늘을 배반해서 땅으로 떨어짐으로써 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성우가 자주 일어나면은 정말 그 해당하는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제후들이 동요를 합니다. 근데 저 유성우가 자미원 북극 5성의 유성우가 지금 때린 지가 12월 달에 그 유성우가 때린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매년 때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지구에 벌어지려고 그러는지, 사실은 천문유초를 제가 읽어본 입장에서 좀 두려워요. 그거는 지구가 큰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자, 나라에 병난이 있어 흉하게 되면 별이 떨어져 새와 짐승이 되고, 이 말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천하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 별이 떨어져 날개가 있는 짐승이 되면, 천하의 병난이 발생하려 하면 별이 떨어져 쇠붙이가 되고, 이거는 이해가 가요. 별균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암석에 갔다가 그 기운이 들어차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천하의 홍수가 발생하려면 별이 떨어져 흙이 된다. 그 기운이 흙속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인가요? 천경에는 천하의 홍수가 발생하려면 별이 떨어져 물이 되고, 또 나라에 큰 기근이 있고 병난으로 피가 물 흐르듯이 될 때면 별이 떨어져 흙이 된다라고 했다. 하여튼 유수구가 떨어지는 건 안 좋아. 나라의 임금이 죽고 병난이 있으려면 별이 떨어져 초목이 된다. 병난이 일어나서 임금이 죽을 때면 별이 떨어져 모래가 되고, 별이 떨어져 사람이 되어 말을 하면 선과 악이 그 말과 같이 된다. 또 말하기를 나라에 초상이 있을 때는 별이 떨어져 용이 된다고 했다. 요 문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읽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돌아가셔서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꿈속에 누가 알려주시거든 다음 주에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숙제입니다. 자, 객성은 주패, 노자, 왕봉서, 국황, 온성 이런 거예요. 이 다섯 별은 오위, 목화, 토금, 수가 운행하는 사이에 섞어가며 출현한다. 출현하면 특별한 길이 없고, 그러니까 객성이 떠돌이 별이죠. 운행의 도수가 정해진 것이 없고, 따라서 각기 그 출현하는 지역에 따라서 점을 한다. 주패, 크면서도 누렇고 황황히 빛난다. 주패가 나타나는 국가는 병난으로 많이 죽게 되고, 기근이 들며 백성들이 유랑하며 떠돌게 된다. 여기에 서성에도 주패가 있는데 그 점치는 법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크면서도 누렇고 황황히 빛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난 떠돌이 별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점을 친다는 거예요. 객성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노자는 밝고 크며 흰색으로 순순히 빛난다. 황황히 빛나는 건 뭐고 순순히 빛나는 건 뭐죠? 노자가 나타나는 국가는 기근이 들고 흉하게도 하며 선하게도 악하게도 하며 기쁘게도 성내게도 된다. 출현하면 항상 병난이 크게 발생하고 임금에 근심이 생긴다. 임금이 사면을 함으로써 허물을 없애주면 재앙이 소멸된다. 노자라는 이름이 별로 나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외죠? 자, 왕봉서. 가루나 솜이 흥크려 떨어지는 모습과 같은 형상이다. 객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왕봉서가 나타난 나라에 병난이 일어나고 국상이 발생하며 백성들이 초상을 치르게 되며 기근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 일설에는 왕봉서는 별의 색이 푸르면서 덩굴처럼 형양하다. 별이 출현하는 나라는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에 절도가 없어서 극심한 가뭄으로 만멸이 생겨나지 못하고 오곡이 자라지 못하며 메뚜기등 곡식에 해로운 곤충이 맞게 된다. 이게 객성이 나타나면 좋은 기운을 가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황은 별이 크면서도 누렇고 희며 별빛의 끝에 뿔같은 까끌하기가 있고, 국황에 출현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국가에 병괴가 많다. 홍세가 발생하여 기근을 겪든지 임금이 악정을 펼치고 일반 백성에게 돌리병이 돌게 된다.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고달픔을 받게 되면 하늘은 꼭 무언가를 징후를 줘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역이 도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께서 통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온성은 색이 희면서도 크며 바람이 동요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항상 내 사입방에서 출현하는데 동남쪽에서 출현하면 천하의 병난이 있게 되고 장군이 벌판으로 출동하게 되며 동북쪽에 출현하면 천리에 걸쳐 폭도들이 병난이 펼쳐지게 된다. 황건적의 난 이런 게 되겠죠. 서북쪽 또는 서남쪽에 출현하면 해당하는 나라의 병난과 국상이 함께 발생하며 만약 큰 홍수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 음. 이렇게 해서 천문유초 전편이 다 끝났습니다.